오디세이아라는 이름을 먼저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디세이아는 너무 유명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증오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오디세이아라는 말 자체가 증오받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입니다. 원래는 오디세우스, 주인공이 오디세우스죠. 증오받은 자의 이하는 뭐냐면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증오받은 자의 삶의 서사를 오디세이아라고 하고,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은 오디세우스는 증오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겠습니까? 그 여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영웅의 여정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 영웅이라는 것이 탄생하기까지는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거든요. 그 스토리 속에서 어떻게 영웅이 탄생하는지를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그렸는데,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 호메로스가 이런 이 책을 쓰기까지는 엄청난 내공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를 가히 신이라 해도 나는 그를 신이라 생각하리라. 호메로스는 과연 누구냐? 호메로스는 여러 여정의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한테 지금 뭘 씌워주고 있습니까? 월계수를 씌워줍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호메로스는 서양 문학의 시초. 그래서 모든 이 42명이 이 사람을 물어봅니다.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래서 이솝도 여기 있고요. 네, 또 단테도 여기 안에 있습니다. 단테도 여기 있고.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송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두 작품을 통해서 서양 문학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창을 들고 있는 일리아스, 네, 이 문학이고, 하나가 오디세이. 그래서 이 두 개의 문학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노가 있거든요. 항해를 뜻하는 거고, 여기는 창, 싸움을 뜻하는 건데, 그래서 이 호메로스라는 이 인물이 쓴 이 책 두 권을 가지고 모든 서양 문학의 상상력과 창조력, 거기에 원조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가히 이 책을 한번 다룰 만하다라고 해서 제가 좀 다루었고요. 영웅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8단계로 나누더라고요. 첫 번째는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주인공은 집을 떠날까요? 주인공이 집을 떠납니다. 신데렐라도 집을 나가고요. 백설공주도 집을 나가고, 홍길동도 집을 나갑니다. 다 집을 나갑니다. 네. 신청이도 집을 떠납니다. 왜 집을 떠날까? 결국 모험이죠. 왜냐? 그 모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웅의 시작은 결별입니다. 그것도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 그것이 바로 집을 나선다는 것. 모든 어떤 이야기의 시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른을 만납니다. 멘토, 스승을 만나죠. 그 스승으로부터 하사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문제와 부딪히죠. 네. 그 문제와 부딪히는데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 고민 속에서 뭐가 떠오르죠? 하면서 바로 이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래, 나의 이것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서 그 필살기를 가지고 연마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하죠. 이 오디세이아가 유명한 이유는 시어가 많습니다. 시어. 굉장히 그 시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노래 가사를 쓰거나 희곡을 쓰거나 할 때 여기서 다 영감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가 노래한 것을 바탕으로 노래했다. 그런데 거기에 서사를 집어넣었는데 그게 굉장히 장대한 서사입니다. 그래서 그 장대한 서사를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디세우스가 7년간 붙들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칼립소라는 요정한테 붙들립니다. 네, 집을 못 가게 막아요. 너무 이 남자가 멋져요. 그래서 이 여인이 7년 동안 같이 살자고 붙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남자들은 좀 붙들려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오디세우스는 나 집에 가야 돼. 네, 나에게는 누가 있어? 조광기처가 있어요. 그래서 떠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안 놓아주질 않습니다. 굉장히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면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여 그대는 정말로 이렇게 지금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고향 땅에 돌아가기를 원하시오? 네, 나는 정말 가고 싶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대가 고향 땅에 닿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운명인지 마음속으로 안다면 그대는 날마다 그리는 아내를 보고 싶은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바로 나와 함께 머물러 이 집을 지키며 불사의 몸이 되고 싶어질 것이오. 뭡니까? 어차피 고난을 당할 건데 뭐하러 가냐. 나하고 같이 있자. 이럴 때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장면이 이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제 칼립소 여신입니다. 여신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굉장히 애절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오디세우스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지고 있죠. 나는 그 유혹에 어때요?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고향 땅을 바라봅니다. 고향 땅 이타케. 그래서 이게 굳건한 모습처럼 그려져 있고 여신은 계속 바라보며 유혹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스러운 여신이여 그 때문이라면 화내지 마시오. 살아 깊은 페넬로페와 외모의 키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당신보다 낫다. 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귀향의 나를 보기를 날마다 원하고 바라오. 서로 신들 중에 어떤 분이 또다시 포도주빛 바다 위에서 나를 난파시키더라도 나는 가슴속의 고통을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참을 것이요. 나는 이미 너울과 전쟁터에서 많은 일을 당했고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다 잃어버리고 여기에 떠돌아서 온 겁니다. 부하들 다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인데 이제 같이 살자 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나는 집을 가야 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디 이들 고난들에 이번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이런 고난들의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어떤 마음일까요? 팔자다. 이 팔자 그대로 다 안고 가련다. 내가 백시성을 못 바꾸니 나는 백시로 살겠다. 이런 거죠. 이런 건데 그거를 어떻게 말합니까? 막 화내듯이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다 모든 걸 이렇게 숙명 같은 마음으로.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레 파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니체도 여기서 구절을 통해서 고난이 추가될 테면 되라죠. 이 말을 하는 심정은 어땠을까? 네, 아니야, 나 갈 거야. 이런 것보다는 그래,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이 오라면 오라지요.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많은 교수님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신의 운명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져라. 자신의 운명을 넘어서 보는 용기. 그러니까 용기는 뭡니까? 나 할 수 있어. 난 100% 성공이야. 이게 아니라 닥칠 고난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불구덩이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볼드 액션이라고 얘기하고 담대한 행동이라고 하는데 고난을 알지만 우리 윤일란 대표님 고난을 알지만 그죠? 이거 사업하면 힘들어.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푸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운명이다. 운명이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숙명이다. 나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걸 나는 해내야 뭡니까? 내 가족, 내 직원 다 뭡니까? 먹여 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더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리더는 내가 하고 싶어서 막 열정을 가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냐? 내 주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가는 거죠. 네, 리더는 갑니다. 네, 멈추지 않고 가죠. 힘든 거 알지만. 그래서 이 운명을 받아서는 것 중에 이것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냐? 리더다. 운명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는 이 리더를 먼지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다. 리더는 왜 앞에서 가기 때문에 뒤에 오는 사람은 누군가 막아주니까 편하게 갈 수 있지만 리더는 그 먼지를 뒤집어 쓴다. 자, 그러면서 다가올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 파티. 그래서 이거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칼립소가 있던 자리거든요. 이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 오디세이아 이거를 이제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여정을 따라가 봤더니 실제 존재하는 것의 80%가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장면을 연상하면서 나머지에 이제 픽션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지명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칼립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이타케 여기를 본 겁니다. 여기서 여기를 보면서 난 저기 가야 하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파이오니키아이라는 곳에 이제 족장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 도착해서 나머지 여정을 회상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페이드아웃이죠. 소설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현재 등장했다가 장면 전환되면서 과거로 싹 넘어가는 거. 이 소설 기법을 2700년 전에 썼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 영화 기법이 오늘날 다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한국 영화도 보면 현재 나오다 갑자기 과거로 싹. 네, 이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이야기를 풀다가 일로 간 겁니다. 이야기를 풀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도착하는 그런 플롯 구성이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2700년 이런 플롯 구성을 했을까? 그래서 오디세우스를 쓴 이 호메로스는 정말 신이 아니냐 할 정도로 단테도 극찬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구성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운명을 받아들인 이거를 이제 니체가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당신 삶에 일어난 팩트들, 이 팩트들 가운데 운명이 있다. 그 운명을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아낌없이 내줘라 이게 아니라 그거를 김소월의 시에 보면 어떻게 해요?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가라. 윤동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서시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는 그렇게 얘기했고 김소월은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운명적인 부분들이 다 등장을 하죠.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 네. 그래서 김연자의 노래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런 고민을 안 한다? 그럼 리더가 아닌 거예요. 리더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뭐예요? 운명이다. 운명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리더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런 고민들 속에서 진정한 히어로, 영웅이 태어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챔피언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영웅과 챔피언. 영웅과 챔피언. 그 마블 시리즈는 챔피언이라는 말 안 씁니다. 다 영웅이라고 쓰거든요. 영웅은 뭐냐면 평범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 챔피언은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을 챔피언이라고 한다면 영웅은 평범했는데 강력한 힘을 얻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히어로. 그래서 뭐 인류를 구원하거나 세상을 그죠? 적들을 평정하거나 이런. 그래서 영웅은 실제로 보면 태어나기를 위대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하게 태어나는데 그 시대를 통해서 히어로가 되는. 그걸 우리가 영웅. 챔피언은 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 우리는 영웅으로 가는 거죠. 영웅의 여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을 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오버맨이라고 해요. 오버맨. 근데 우리 표현도 있죠. 우리는 메타라고 표현합니다. 메타.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시작.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을 넘으면 만주. 만주를 넘으면 유럽이 있죠. 계속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버한다. 오버. 계속 오버. 그런 이제 니체가 표현한 말로는 위버맨시라고 하는 위버맨시. 맨인데 맨스인데 넘어가는 사람. 위버맨시. 항상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그래서 리더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내가 100억 공사했다. 그러면 150억 했다. 그러면 200억. 계속 어떻게 합니까? 목표 설정을 해나가는 거죠. 나 100억 했으니까 그냥 100억만 해. 그런 것은 오버맨이 아닌 거죠. 한계를 뛰어넘는. 그래서 주변에 그런다. 와, 왜 자꾸 위험하게 그렇게 해? 안정적으로 해. 해도 아니야. 하면서 뛰어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자체가 숙명인 거죠. 윌런 그러시죠?
이번 전주시 국제영화제 선을 뛰어넘는 영화. 아, 선을 뛰어넘는 영화죠. 아마 오디세우스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도 무언가를 넘어가 보는 거에 희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행복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도 그렇게 자기를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는데 그때마다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를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위기가 옵니다. 이 식인 거인 키클롭스라는 사람이 이 자기 이 동료들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네, 그리고 막 식인이니까 막 먹어버려요. 그리고 막 뼈를 막 뱉어내 통닭 뼈 뱉어내듯이 완전히 막 벌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식인 거인을 어쨌든 달래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포도주를. 한 잔 드세요. 한 잔 드세요 하면서 포도주를 줍니다. 그냥 준 건 아니겠죠. 네, 위기를 넘어서야 되니까 어쨌든 이 사람 마음을 달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내게 자진하여 그것을 한 잔 더 주고 내 이름을 말하라. 지금 당장. 그러면 나는 너를 기쁘게 해주겠다. 포도주가 키클롭스의 마음을 애워쌌을 때 나는 그자에게 달콤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걸었어. 키클롭스, 그대는 내 유명한 이름을 물었던가요?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그대에게 내 이름을 말할 테니 그대는 약속대로 나에게 접대 선물을 주시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요. Nobody. 아무도 아니요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아무도 아니라고 부르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우리 다른 전우들도 모두 나를 아무도 아니라고 부릅니다. 이 복선인데요. 자, 아무도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다른 자들을 맨 먼저 먹고 너를 아무도 아니를 다른 자들을 먼저 먹겠다. 너를 먹지 않고 맨 나중에 아무도 아니를 먹고 다른 자들을 먼저 먹겠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접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어쨌든 마지막에 죽는다는 걸 알고 자기가 이제 이 키클롭스를 어떻게 저항할지 소위 말하면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준 것이고요. 포도주를 준 다음에 이 키클롭스가 외눈박이입니다. 가운데 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창으로 외눈박이 눈을 팍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야, 피가 터졌겠죠. 그래서 막 소리칩니다. 이거 누구야? 누구? 보니까 이 아무도 아니가 나를 찍은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친구들이 왔겠죠. 야, 왜 그래? 그러니까 야, 아무도 아닌 애가 나를 찔렀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무도 아닌 놈이 찌르는 게 뭐야? 혼자 쇼하고 있네. 하고 가버립니다. 바로 이게 오디세우스가 만든 계략이죠. 나를 아무도 아니라고 해야 아무도 아닌 게 되는 거고 그 아무도 아닌 게 되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 식인 거인 중에 가장 강력한 거인이거든요. 폴리피메스인데 폴리피메스, 무엇이 그대를 그토록 괴롭혔기에 그대는 신성한 밤에 이렇게 고함을 지르며 우리를 잠 못 들게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오 친구들이여, 힘이 아니라 꾀로서 나를 죽이려는 자가 있다. 그 자는 아무도 아니오다. 그렇게 했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그대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이 아무도 아니고 그대가 혼자 있다면 그대는 아마도 위대한 제우스가 보낸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요. 그러니 그대는 아버지 호세이돈에게 기도를 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외눈박이의 눈을 제거시킵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게 만든 거죠. 네, 그러면서 다음 작전을 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이 떠나가자. 친구들이 떠나가자. 내 마음은 웃었어. 네, 내 이름과 나무랄 데 없는 계략이 그들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나를 아무도 아니라고 할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의 지혜는 정말 상상을, 그래서 아까 칼립소 여신이 7년 동안이나 붙들어 매고, 네, 그만큼의 이 매력적인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폴리메포스는 살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제거하고 내가 나갈 수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무도 아니가 통했잖아요. 이 아무도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동양에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으로 잠깐 시선을 좀 돌려서 와봤는데 이 아무도 아니라는 것 자체가 문제의 틀을 짜고
질문을 재구성했다는 거죠. 오디세우스는. 뭐냐면 이 폴리메포스가 너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내 이름을 뭐라고 말해? 오디세우스라고 말해줄까? 뭐라고 말해줄까? 고민을 한 거죠. 거기서 재구성을 했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른다. 아무도 아니다. 노바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휘자 리더십. 그래서 교양학단을 이끄는 지휘자의 리더십에 보면 지휘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에 이 말이 나옵니다. 나는 단원들의 상태를 모른다. 왜? 그러니까 이 악기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봐야 된다. 이게 그 지휘자 리더십에 나오거든요. 마에스트로 리더십.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음을 낼 수 없다. 그래서 모른다라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을 동양에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공자. 이분은 누구죠? 노자입니다. 노자. 그래서 누가 먼저냐면 사실은 노자가 먼저예요. 그런데 알려지기를 공자가 나왔고 이 사람의 생각에 반대해서 노자가 나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노자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자가 먼저 이제 노자는 약간 좀 흑수저가 아니고 귀족에 가까워요. 그래서 도서관 사서였어요. 그래서 이 노자의 사상이 있었는데 공자는 홀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흑수저예요. 그래서 노자와 좀 달라요, 결이. 그래서 여기는 자수성가를 얘기하고 여기는 상생을 얘기하고 그래서 자연 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노자의 기본 전제가 유와 무의 상호 의존입니다. 유무상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합을 강조합니다. 함께 공존한다. 공자는 기본적인 전제는 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내면과 행동을 끊임없이 개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수기치라는 말을 씁니다. 나를 가다듬고 상대를 잘 다스려라. 그래서 자기개발은 노자보다는 어느 쪽으로? 공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개발하면 공자예요. 끊임없이 수기치인 해야 되거든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 계속 얘기하고. 근데 노자는 뭐라고 했어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세상이 돌아간다. 그래서 이 노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유무상생이거든요. 유무상생. 예, 이 말의 뜻은 없어야 비로소 생겨난다. 그래서 이 유와 무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이런 얘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 통합이죠, 통합. 그래서 지금은 노자 쪽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컵에 비어 있어야 이 컵이 쓸모가 있잖아요. 그죠? 컵에 물이 다 차 있으면 이미 컵은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어 있는 상태를 무라고 한다면 비어 있을 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려면 입안이 비어 있어야 되죠. 음식물을 다 가득 채운 상태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워라 얘기하는데 그 비움의 상태가 곧 채움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 해답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제와 해답은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잘 보면 그 문제를 싸고 있는 해답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유무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의성이죠. 창의성. 그래서 유무상생. 내가 없는 것이 오히려 지금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위기가 오면 딱 좋아. 위기가 한번 해보실까요? 위기가 올 때는 딱 좋아. 왜요? 기회니까. 이게 유무상생이에요. 어려움이 오면 딱 좋아. 왜? 이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유무상생으로 위기를 어떻게 본다? 기회로 본다.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에만 빠져 있으면 이제 문제 해결이 어려워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자 밖으로 나와라고 하는데 그걸 죄송합니다. 노자는 유무상생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가 고민을 합니다. 나에게는 어떻게 할까? 이 동굴안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동굴안에 뭐가 있어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동굴에 갇혀서 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동굴안을 보니까 해결책이 있다. 뭐가 있지? 쫙 둘러보니까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3마리를 묶어가지고 양 배 밑에 매달려가지고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양들이 풀을 뜯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퀴클롭스가 어떻게 하죠? 왼손바퀴가 이 눈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손으로만 더듬어야 돼요. 더듬어야 되는데 양에 뭐가 보일까요? 느껴질까? 털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오디세이아는 배 밑에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예, 밑에 깔려 있는지. 그래서 부하들을 양들 배 밑에 묶어가지고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도 양털을 딱 붙잡고 완전히 이제 고개는 하늘로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죠. 네,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 장면. 여기서 이제 양들 이렇게 보고 여기 밑에 동료들 있죠. 부하들. 네, 부하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발밑으로 동굴을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기회가 있듯이 이 계략을 생각해낸 거거든요. 키클롭스는 신음하여 그리고 괴로워서 몸을 비틀며 두 손으로 더듬어 동굴의 문에서 돌을 치우고는 혹시 누가 그의 양들과 함께 문 밖으로 나가면 잡을까 해서 그 자신은 두 팔을 벌리고 문간에 앉았소. 목숨에 관한 문제인지라 나는 온갖 꾀와 계략을 생각해냈소. 큰 재앙이 가까이 와 있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세 마리씩 소리 없이 조용히 묶었소. 그리고 순양은 사람을 나르고 나머지 두 양은 좌우에서 전우들을 구해내었소. 이렇게 해서 이제 갑니다. 가축들 중에 월등히 가장 훌륭한 순양의 등을 움켜잡고는 나는 그 털복숭이 배 밑에 달라붙어 누워서 그 놀라운 양털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얼굴을 위로 한 채 끈기 있게 매달려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동굴 밖을 나갑니다. 정말 지혜롭죠. 꾀가 아주 좋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면은 제가 이제 지혜라는 부분을 한번 공부를 좀 해봤어요. 과연 지혜가 뭐냐? 그랬더니 한자에서 이 지혜 지자잖아요. 지혜 지자인데 원래의 지혜 지자는 요 자체를 쓴다 형성자인데 한자로 이걸 지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지혜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감탄할 호자거든요. 이게 내가 뭔가를 깨달았을 때 오는 거 있죠. 아하,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할 때 지혜가 오는데 그 지혜가 어떻게 오느냐? 이게 화살시거든요. 화살이 햇살처럼 온다. 머릿속에 화살이 햇살처럼 확 하면서 머리가 밝아질 때 있죠. 이게 지혜롭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다 갑자기 화살처럼 밝아질 때 이게 지혜로운 상태. 그 상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다시 지혜지자로 왔는데 보통 다른 분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봤더니 화살과 같이 빠르게 말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말해준다? 화살처럼 빨리 말해준다. 네, 우리 강희성 대표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 해결을 딱 알려주죠. 네, 하여튼 고민하는 사람들, 그죠? 네, 화살처럼 딱 알려주죠. 이 문제야. 네, 이게 바로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더듬거리지 않는다. 더듬거리는 게 아니라 화살처럼 말해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지혜다. 지혜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아야 되겠죠. 화살처럼 말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화살시에다가 입구자 이렇게 해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원래 글에서는 감탄할 때 이게 날일자잖아요. 해가 화살처럼 비친다. 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지혜 해자거든요. 지혜 해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이게 나뭇가지 두 개입니다. 나뭇가지를 손으로 잡고 이게 손숫자거든요. 손으로 잡고 어떻게 한다? 마음을 쓸어내겠다. 이게 지혜 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내 마음에 있는 잡념을 쓸어낸다. 마음을 쓸어낼 때 뭐가 온다? 지혜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야 유무상생할 때 비로소 지혜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의 상태로 자꾸 만들면 자연스럽게 유가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도 뭡니까? 머리를 비우려고. 머리를 비우고. 뭔가 고민될 때는 혼자 고요히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을 때 지혜가 찾아온다. 그래서 이제 이 오디세우스는 그러한 지혜를 참 잘 발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오디세우스가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퀴클롭스가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뒤쫓아와가지고 바위를 막 던져버립니다. 떠나려고 하는 오디세우스 일행한테. 그러니까 이제 막 파도에 쳐가지고 이 배가 무트로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선원들이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냐. 또 붙잡히겠다. 왜 이렇게 위기를 자초했을까요? 그 이유는 오디세우스가 약 올렸습니다. 이 식인 거인을 약 올립니다. 나 잡아봐라 하듯이 너 인마 나한테 당했던 거야. 너는 진짜 IQ 100도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거인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겠죠. 네, 그 장면이 얘기 나옵니다. 나는 조롱하는 말로 키클룹스를 향하여 말했어. 무정하니 어쩌자고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니까 이제 병사들이 그렇게 합니다. 무정하니 어쩌자고 그대는 저 야만적인 사내를 자극하려 하시오. 그자는 방금도 바다를 향하여 무기를 내던져 배를 도로 무트로 몰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말했으나 그들은 내 고매한 마음을 설득하지 못했어.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키클롭스를 이겼다는 흥분감에 사실 말하면 교만해진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키클롭스여, 그대의 눈이 치욕스럽게 먼 데 대해 묻거든 그대를 눈멀게 한 것은 이타케에 있는 집에서 사는 자기 아버지 이름입니다. 네. 라메르테스의 아들, 도시의 파괴자 누구다? 오디세우스라고 말하시오.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한 거죠?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자 이 식인 키클롭스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디세우스였냐? 너는 죽었다. 왜냐? 내 아버지가 바다의 왕 포세이돈이야. 우리 아버지한테 너 잃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너 집 못 가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향 땅에 닿을 운명이라면 전우들을 다 잃고 나중에 비참하게 남의 배를 타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집에 가서도 고통받게 해줄 수도.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검풀은 포세이돈이여. 오디세우스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해주소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릅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 이때부터 이제 10년간 떠도는 거죠. 네, 집을 못 갑니다. 집을 못 가. 네. 그러니까 얼만큼 이 한마디, 자기 이름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실컷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한 거야. 다 직원들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라고 그러죠? 애들, 뭐, 아무것도 몰라. 내가 다 했어.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간의 공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륵 무너지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드러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리더가 이제 유혹에 나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조차 잠깐 우리는 어떻게 하는 멈추고 이런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거리를 두라. 자신에게 거리를 두라. 이 내가 이룬 것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거리를 두고 이것은 함께 이룬 것이다. 라고 이제 같이 공동의 승리로 가야 되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리를 둔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거리를 둔 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코칭에서는 나를 떨어져서 보라고 합니다. 나를 떨어져서 봐라. 나를 한 걸음 멀쩡히 떨어져서 나를 봐라. 내가 어떻게 보이냐.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에 우리가 성공 뒤에 즉각적 사고를 하거든요. 내가 오늘 한턱 쏠게. 이럴 때 우리가 떨어져서 봐라. 자, 이 성공을 하기까지 누구의 도움이 가장 컸을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키는, 이것이 이제 리더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성공 뒤에는 뭐가 온다? 휴브리스라고 하는 교만이 찾아온다.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방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디세이아에서 휴브리스라는 이 말이 굉장히 핵심어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중에는 이걸 깨닫고 오디세우스가 이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집에 도착할 때는 거지로 갑니다. 거지. 네, 노인인데 거지로 변신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결정에 대해서 미래의 내가 어떻게 느낄지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결정한 거를 3년 뒤에 또는 4년 뒤에 내가 이 결정을 돌이켜본다면 과연 이 결정은 어떤 결정인가? 이러면서 자기를 성찰해봐라. 라는 휴브리스와 관련된 내용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사이렌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렌 자매의 이야기는 이 새 모양을 한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여신들이 유혹에 휩쓸려서 바다에 처박게 합니다. 노래를 틀어서 배들을 다 바위에 처박혀가지고 난파가 되도록 만들죠. 그래서 이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면 죽어요. 100% 죽습니다. 그때 이제 이
계략을 이제 신이 알려줍니다. 신이 어떻게 알려주냐면 이 부하들을 못 듣게, 이 사이렌의 소리를 못 듣도록 귀를 다 막아라. 그래서 이게 밀랍으로 귀를 다 동동동 싸매거든요. 여기 보면 귀로 다 싸맸어요. 그리고 듣고 싶으면 너 혼자 들어라. 너 혼자 들어라. 그 대신 너는 돛대에 묶어라. 왜 그래요? 유혹에 있으면 죽으니까. 네, 그리고 뱃머리를 저쪽으로 돌려라. 이게 지시를 또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묶으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밧줄을 풀어줘라고 할 때 더 세게 묶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이렌 자매의 목소리가 듣게 되면 저 바위에 처박혀가지고 난파가 돼가지고 다 죽어가니까 온통 썩어가는 남자들의 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고 뼈 둘레에서는 살갗이 오그라들고 있죠.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위기 보죠. 사이렌이 사는 그 곳이. 그대는 얼른 그 옆을 지나가되 꿀처럼 달콤한 밀랍을 이겨서 전우들의 귀에다 발라주세요. 다른 사람의 말은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러나 그대 자신은 원한다면 듣도록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대는 돛대를 고정하는 나무통에 똑바로 선 채 그들로 하여금 날랜 배 안에다 그대의 손발을 묶게 하되 돛대 자체의 밧줄의 끄트머리에 매이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묶으라고 하는 겁니다. 묶으라고 하고 이 사이렌의 위기를 돌파하죠. 그래서 사이렌들이 분노해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나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오디세우스가 나를 유혹에 통과를 했다며 분노해가지고 사이렌이 자결을 할 정도로 그만큼 이 위기를 잘 이겨냈죠. 사이렌 자매의 목소리 나옵니다. 보세요. 그대가 풀어달라고 하면 전우들에게 애원하거나 명령하면 그들이 더 많은 밧줄로 그대를 묶게 하세요. 이 사이렌과 관련된 그 이화가 있죠. 여러 가지 사이렌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 보면 이 사이렌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어로도 나옵니다. 인어로도 등장하고 이렇게 새처럼도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새, 인어 다양하게 사이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만큼 이 사이렌의 유혹은 치명적이다는 거죠. 그걸 모티브로 해서 성공적인 세계적인 기업, 글로벌 기업이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사이렌, 스타벅스. 스타벅스의 유혹에 빠져들면 절대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슈월츠가 이게 스타벅스 로고 사이렌. 이게 인어의 사이렌을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줄었냐면 원래는 이게 이 여신의 여체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너무 선정적이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바꿔라 해가지고 그 여신의 부분을 빼내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렌의 유혹은 치명적이다 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 오디세우스는 물론 신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결국 자신은 충동을 할 것이다. 유혹에 빠질 것이다. 앞서 휴브리스라고 하는 키클립스와의 위기를 통해서 교만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오디세우스라고 얘기해줬잖아요. 그런 교만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충동을 미리 예상하고 앞서서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유혹에 약하다. 그러니 나를 묶어라. 묶어라. 이렇게 스스로가 예상을 한 거죠. 나는 오늘 분명히 한잔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묶어라. 묶어라. 어떻게 묶어야 돼요? 내가 한 병 넘어가면 나의 따귀를 때려라. 예를 들면 이렇게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조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조건 계획.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건 계획이 있으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이거 안 하면 당신 나한테 꼭 말해줘.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줘. 그러면 윗사람이 또는 주변 사람이 당신 실수했어. 실수했구나. 이거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조건 계획입니다. 그래서 목표만 세우지 말고 조건 계획을 세워라. 야, 친구야, 우리 같이 하자. 하다가 내가 만약에 지치면 내가 못하면 너한테 벌금 10만 원 낼게. 조건 계획 딱 세우면 어떻게 하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렌의 유혹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리더십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조건 계획,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충동을 미리 예상하고 결정을 해라. 그래서 친구를 이렇게 저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저 뒤에 한 분을 앉혀놨습니다. 나의 결정을 적었다 말해주라. 한 분을 딱 앉혀놓고 강의를 하니까 제가 어떻게 강의할까요? 더 잘하죠. 왜냐면 제 잘못을 적을 거니까. 내가 웃지 않는구나. 웃고 끝나고 나서 어땠어? 그랬더니 완벽했어. 나 오늘 완벽했어.
초창기 시절에 그런 조건 계획을 만들고 실천했던 것들. 그래서 사이렌의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오냐면 이 사이렌이 여기 있습니다. 칼립소를 떠나서 한 바퀴 삥 돌고 여기 사이렌으로 옵니다. 이게 10번째 여행이거든요. 여행의 거의 이제 후반부로 옵니다. 사이렌을 통과하면 이제 마지막 이 스킬라하고 칼립디스가 있는 협곡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곡을 통과하는데요. 이 협곡의 이야기가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네. 영어로 진퇴양난이 뭐죠? 진퇴양난을 영어로 표현하면 세 글자.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죠? 이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는 애매한 거죠. 그렇죠? 이걸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데 그 딜레마에 빠집니다.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빠지느냐? 남은 부하들을 데리고 가는데 협곡을 통과하면 협곡 왼쪽에는 칼리티스라고 하는 물을 빨아들이는 괴물이 있습니다. 한번 빨아들이면 다 빨려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바이트맨은 6개의 뱀 머리를 하고 있는 스킬라가 있습니다. 스킬라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6명한테 잡아먹히고 나머지는 삽니다.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면은 전멸. 이쪽으로 가면 6명은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딜레마. 네,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세우스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리로 가면 소용돌이 쳐가지고 다 죽어. 이리로 가면 6명은 죽어. 여기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바짝 어디에? 벽에다가 붙여라. 절벽에 바짝 붙여. 그리고 이제 키자비한테 얘기합니다. 바짝 붙이고 무조건 빠른 속도, 전진 속도. 근데 나중에 이 스킬라가 와서 내 부하를 6명을 어떻게 한다? 잡아먹어요. 그걸 알고 가야 돼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죠? 네. 이런 상태를 실제로 이 용어를 씁니다. Between Scylla and Calipis. 이 말 자체가 약간의 구어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관용문으로 씁니다. 진퇴양난에 빠졌다. 네. 그 실제로 아까 여기 이 기사가 났어요. 이 그리스에 난 기사인데 그리스는 붙잡았다. 바로 스킬라와 칼리티스를 붙잡았다. 칼리트 사이에 붙잡혔다. 이게 뭐라죠? 그리스가 유럽에 재정 위기가 오잖아요. 네. 그때 신문에 났던 사례가 그대로 썼습니다. 인용구를 그대로 써가지고 그리스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라는 표현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이아에 있는 그 문장을 지금도 그대로 인용할 정도로 굉장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신문 기사에 날 정도니까. 네. 자, 그런데 이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거든요, 여기. 이 협곡입니다. 자, 협곡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탈리아, 이쪽이 시칠리아, 메시나. 여기를 지나갑니다, 여기를 지나가는데, 네, 그 칼리티스하고 스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배안을 지나가며 전우들을 격려했고 한 사람씩 일일이 다가서서 상냥한 말을 건넸어. 친구들이여, 우리는 재앙에 관한 한 결코 무식한 편이 아니요. 정말이지 이번 재앙은 퀴클립스가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속이 빈 동굴에 가두었을 때보다 더 크다 할 수는 없소이다. 그곳에서도 우리는 내 용기와 내 조언에 내 지혜에 의하여 벗어났거늘 생각건대 이번 일도 우리에게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사람 죽는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추억이 될 것이죠. 근데 지나고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힘든 일도 한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땐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고 미리 느끼고 이제 이 말을 한 겁니다. 왜 말했을까요? 나머지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쓰라린 거죠. 스킬라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떨어지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리더는 어떻게 합니까? 다 얘기해서는 안 된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도 다 얘기하면 안 된다. 어려운 건 그냥 내가 알고 있어야지, 그걸 다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 사기 떨어지고 직원들 동기부여가 안 되죠.
그래서 리더는 나의 고민이 있고 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그 비밀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게 이겁니다. 스킬라에 대해서는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6명은 제물이 됩니다. 나머지 인원하고 옵니다. 이때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를 하면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마라. 내가 이 시간을 쓰면 이 시간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항상 이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칼립디스로 가지 않고 스킬라로 가는 순간 6명은 제물로 된다. 그리고 나머지 병사는 살린다. 이걸 안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내려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협곡을 통과하죠. 네, 협곡을 통과하고 남은 인원들과 함께 오는데 결국은 난파가 돼가지고 누구 때문에? 외놈박이. 네, 폴리메크스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절대 혼자 부하들 데리고 못 도망가게 해주세요 하니까 여기서 난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칼립소라는 이 요정에 붙들려서 7년을 보냈죠. 그래서 결국 혼자 됩니다. 결국 혼자 남아가지고 고향 땅에 갑니다. 결국 갑니다. 고향 땅에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늙은이로 갑니다. 늙은이로. 고향 땅에 갔더니 이미 구원자들이 자기 아내에게 계속해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결혼해달라, 결혼해달라. 그리고 자기 성에 다 며칠 동안을 살면서 아주 그냥 식량을 다 이렇게 아주 그냥 마음껏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인들과 나의 재산이 다 소진되는 거죠. 네, 그를 꼭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정말 읽어놓은 재산을 이 구원자랍시고 와가지고 다 먹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내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는 외부에 손님 오면 다 대접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휴브리스라고 하는 왜 그러면 방랑객을 깍듯하게 돌봐줘야 되느냐? 그리스에서는 신이 나그네로 올 수 있다.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네, 몇날 며칠을 먹고 자면서 네, 지식이나 재산을 축적내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오디세우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아라 마음이요. 네, 참아라 마음이요. 참아라 나의 가슴이요.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참아라. 네, 너는 전에 그 힘을 제어할 수 없는 키클롭스가 내 강력한 전우들을 먹어치웠을 때 이보다 험한 꼴을 보고도 참지 않았던가. 그때도 이미 죽음을 각오한 너의 계략이 동굴 밖으로 끌어낼 때까지 너는 뭐 했습니까? 참고 견디지 않았던가. 이런 말로 그가 가슴 속의 마음을 타이르자 그의 마음도 그의 말에 복종하고 그의 마음도 그의 말에 복종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을 다스릴 때는 말을 바꿔야 한다. 네, 말을 바꿔라. 말을 바꿨더니 말에 복종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견뎠다. 참아라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힘들 때마다 자신을 타이르는 말들을 하죠. 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런 표현도 쓰고요. 네. 이러면서 이제 뭘 기릅니까? 리더십에서 중요한 인내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노인으로 변신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이 아내 페랄로페가 뭐라고 했냐면 나를 원한다면 이 활을 잡아당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활을 잡아당기는 사람에게 나는 시집을 가겠다 그랬는데 이 활이 누구 활이에요? 남편 오디세우스의 활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자기의 활을 붙잡게 되죠. 그리고 그 활을 가지고 구원자들을 처단합니다. 예. 이게 참 그 시나리오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기 활을 딱 잡는 순간 어떻게 하죠? 이제 됐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 강점을 발휘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개의 화살 안에 있는 구멍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자 우승을 하는 거죠. 네. 이긴 겁니다. 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시집을 간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화살을 다시 구원자들한테 겨누면서 나의 관역은 하나 더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무찌릅니다. 네, 무찌르고 이제 승리합니다. 12개의 도끼를 모두 깨뜨려가지고 결국 활시합 이야기는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을 발휘하라. 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내와 재회를 합니다. 아내와 재회를 하는데 이야기가 결말이 이제 다가왔는데 이게 침대거든요. 개소나무로 만든 침대인데 아내가 내가 남편이 당신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물어보니까 이 나무가 다 이렇게 한 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나무를 옮기는데 상당히 어려웠다. 밑둥이 다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비로 아는 아내가
당신이 내 남편이 맞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재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결말이 끝나는데 마지막에 하나 더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결말부에 옵니다. 근데 침대에서 이 오디세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침내 지략이 뛰어난 오디세우스가 아내에게 말했다. 부인, 우리는 아직도 모든 고난의 끝에 도달한 것은 아니요. 앞으로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노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많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완수해야만 하오. 처음에 했던 게 뭐죠? 운명을 받아들여라. 아모레 파티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재회를 통했지만 이 재회 속에서 고난은 삶의 연속이고 운명이다라는 것을 호메로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추가될 테면 되라지요. 그래서 고난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를 영웅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8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오늘 그 중에서 제가 다시 5개로 한번 압축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져라.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운명을 넘어서는, 시작. 자신의 운명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져라. 그래서 다가올 운명을 받아들이고 함께해라. 아모르 파티. 두 번째는 문제의 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짜고 일이 뭐냐 할 때 내 이름을 말해줄 것이냐. 아니다. 아무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결국 그 지혜를 발휘해 나가는, 그래서 문제를 다시 질문으로,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한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알지만 모른다. 모른다고 할 때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거리를 두라. 휴브리스라고 하는 교만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성공 뒤에는 항상 나의 거리를 두고 객관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 사고가 아닌 거리를 둔 사고, 객관화를 해라. 그래서 미래의 내가 현재의 결정에 어떻게 느낄지 스스로 물어봐라. 내가 3년 뒤에도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리더십, 내 의사결정을 내려라. 네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언을 해줍니다. 야, 이거 분명히 어려워. 그러면 우리는 사이렌의 유혹이 있다는 걸 알고, 아, 나 할 수 있어. 끝까지 거 뭐 이게 아니라, 아, 그래. 유혹이 힘들겠구나. 그때 조건 계획을 세워서 나를 좀 도와줘라. 내가 혹시라도 잘못 결정할 수 있으니 내 옆에서 꼭 이 말을 해줘라. 네,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콕콕 찔러라. 이런 식으로 자신을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피드백. 이걸 뭐라고 하죠? 건설적 비판자. 내 옆에 건설적 비판자를 두고 막연한 목표만 세우지 말고 조건 계획을 세워서 건설적 비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곡, 통과하는 딜레마에 빠질 때는 하나를 하면 다른 하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이익과 비용을 비교 평가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익만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손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에 따라서 실행을 해나가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5가지로 오디세이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5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네. 하여튼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이 5가지로 풀면서 오늘 오디세이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